고1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9월 달이고요. 한국사입니다. 변형 문제 되니까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시험 입장에서는 무슨 시대인지, 그리고 뭐 어떤 시대인지, 무슨 자료인지, 핵심 키워드가 뭔지만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가시대에 대한 사회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 가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봅시다. 농경과 정착이 시작.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석기 혁명이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를 찾아보는 것이고, 또 다른 키워드가 있네요. 빗셀무늬 토기. 좋아요. 그러면 빗셀무늬 토기와 빗셀무늬 토기 농경과 정착의 시작, 신석기 혁명으로 이야기했으면 신석기 시대고요.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서원이 건립되었다. 서원하면 조선시대죠. 골품제가 운영되었다. 얘는 신라의 대표적인 신분 제도가 골품제였죠. 간석기가 사용되었다. 정답입니다. 신석기 시대면 간석기. 이건 주는 문제라서 무조건 정답 맞췄어야 돼요. 팔관회가 개최되었다. 팔관회는 고려시대의 불교 행사입니다.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동전 이름입니다. 옆에 있으니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국가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국가는 신라곤이 평양에 이르러 당군과 합세해서 어디를 멸망시켰다. 당과 평양에서 신라가 맞짱 뜬 곳. 보장왕을 사로잡았다. 그러면 고구려이겠네요. 건모잠,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안승, 건모잠 이런 인물들이 고구려 부흥운동 인물들입니다. 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보면 고구려하면 광개토대왕 능비, 광개토왕이 고구려 사람인 것만 알아도 문제는 풀 수 있었겠어요. 군국 기무처 같은 경우는 1차 가보개혁, 그러니까 조선 후기 고종 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다. 의정부가 있었던 시기는 조선시대입니다.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12목 같은 경우는 목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던 시기는 고려입니다. 구체적으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한 고려의 왕은 성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화랑도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던 곳은 신라였지요. 화랑도를 국가적으로 개편한 사람은 진흥왕이기도 합니다. 다음 갑니다. 밑줄 친 이 법의 시행의 결과입니다. 이 법, 신김육이 아래옵니다. 이 법이 뭔지 알아야겠죠. 토산물을 바치던 것을 대신하여 결수에 따라서 납부하게 하는 이 법은 대동법이겠죠. 조선시대의 수취제도인데요.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대동법에 시행하면 이거는 그냥 이어서 그냥 연계해서 알아두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동법을 시행하면 공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인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인. 그래서 대동법 하면 공인이고요. 이거는 그냥 좀 수능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옵니다. 대동법 하면 답이 공인이게, 그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이 성장하였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제니까 꼭 정리해 두세요. 선택지를 보고 스님 뒤에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지게가 발급되었다.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죠.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개혁 때 지게를 발급하는 광무개혁 시기에 지게를 발급하는 일이 있었고, 전시과 제도가 운영되었다. 전시과라고 하면 고려입니다. 화폐정리 사업은 조선 후기라고 안 할게요. 대한제국이라고 할게요. 대한제국. 화폐정리사업 메가타라는 인물이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차 한일협약의 고문으로 왔던 메가타라는 인물이 실시한 사업이었고요. 한국중앙총상회, 얘는 조선 후기라고 할게요. 고종 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뒤에서 조선 후기의 이 수치제도 관련해서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잠깐 뒤로 가겠습니다. 친구들은 종이에다가 간단히 적어도 좋고, 아니면 이 문제지에다가 간단히 공간에다가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뒷부분 가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공간으로 왔는데요. 조선 후기가 아니라 조선시대 수치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의 수치제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걷었어요. 세금을. 전세, 그리고 공납, 역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걷었어요. 전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에요.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보통 10분의 1을 냈는데요. 세종대왕이 아니 지역마다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아니 년마다 풍년일 수도 있고 흉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풍흉과 관련해서 이걸 고려해 주겠다고 해서 지역 땅에 대한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6등법, 풍흉에 따라서 연분 9등법을 실시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양은 사두, 1개월당 토지를 세는 단위예요. 1개월당 4두를 냈고 많은 곳은 20두를 냈는데요. 이 제도는 인조 때 가면 조선의 인조라고 하는 왕 때 가면 가장 낮은 4두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영구히 정했다고 해서 영정법이라고 해요. 1개월당 4두를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인 거죠. 쭉 일단 설명하고 한 번 더 그냥 저희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공납 같은 경우는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고향인 음성은 고추가 유명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고추를 내게, 완도에 사는 사람은 전복을 내게, 뭐 나전에 사는 사람은 칠기를 내게, 특산품을 내는 걸 공납이라고 하고요. 얘는 집집마다 내요. 집집마다라는 말을 호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폐단이 있었냐면 박납이라고 하는 폐단이 있었어요. 박납의 폐단은 뭐냐면 특산물을 사람들이 내게 할 때 국가관리와 박납업자가 국가관리한테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국가관리가 종일이라는 사람이 국가관리한테 특산물을 직접 내면 국가관리는 품질이 안 좋다고 안 받아요. 그럼 종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박납업자한테 원래 가격의 10배, 많으면 10배까지 받았다고 해요. 10배와 관련된 물건을 박납업자한테 사서 그 산 것만 국가관리가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일이라는 사람은 직접 박납업자를 거치지 않고서는 세금을 낼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런 폐단도 있었고, 또는 산에 살고 있는 종일한테 전복을 구하러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복을 구하러 온 산에 사는 사람이 전복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일은 이 특산품, 이 공납을 내기 위해서 막 땅을 팔아야 되는, 막 세금을 내기 위해서 오히려 막 계속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게 박납의 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땅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자. 땅을 가진 사람이 애초에 땅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면 이 세금을 바탕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자. 필요한 특산품을 사자. 필요한 특산품을 사자. 이게 대동법이에요. 대동, 한자가 크게 동일하게 받자. 그냥 세금을 특산품을 일일이 우리 백성들한테 걷지 말고 땅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바탕으로 필요한 물건을 국가가 사자. 그러면 특산품을 안 걷고 대동법을 실시하면 특산품을 안 걷고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동법이라고 하는 법을 시행하면 공인이 성장하게 돼요. 이게 세트입니다. 그래서 역 같은 경우는 16세부터 60세의 남성이 직접 군대를 가거나 또는 군대를 안 가려면 돈을 내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조선 후기가 되면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선생님 사실 뭐 하려고 한 거냐면 대동법 하려고 한 거예요. 영정법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고 영조의 균역법도 가끔 나오지만 지금은 대동법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하면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는 크게 세금을 전세, 공납, 역으로 걷었다. 근데 전세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종대왕이 실시했는데 나중에는 인조라는 왕이 영정법을 실시해서 가장 낮은 토지 1결당, 토지 단위입니다. 뭐 한 평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결당 4두를 걷게 하는 제도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고, 공납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는 제도였는데 박납의 폐단이 있었다. 박납업자가 돈을 더 많이 받아서 팔거나 또는 비용을 훨씬 많이 청구해서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해군이 실시하거든요. 광해군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동법 같은 경우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게 한다. 그래서 일단은 쌀을 걷고, 얘는 토지 1결당 12두를 걷거든요.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국가는 필요한 물건을 산다.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공인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역은 직접 군대 가는 건데 군역을 가거나 아니면 포를 낸다. 이 포의 양을 줄여준 게 영조의 균역법이다. 와 같이 조선시대의 수치제도를 간단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대동법이 나오면 대신 쌀로 낸다. 그래서 국가는 대신 특산물을 구해오는 공인이라고 하는 세력이 성장하게 된다. 이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이제 2번 가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문화유산은 황복사지 3층 석탑이다. 이 탑은 국학 설치, 노급 폐지, 이 나라의 체제를 안정시킨 신문왕이다. 신문왕, 뉴스페이퍼 왕은 바로 신라, 특히 통일신라 시대 왕입니다. 통일신라에서 있었던 사실은 내용 한번 볼게요. 경복궁이 중건되었다. 이거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이죠. 회사령이 제정되었다. 이번 시험범위죠. 191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주판되었다. 고려시대 내용이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22담로 같은 경우는 백제 무령왕 시기입니다. 구주 오소경이 통일신라 제도예요. 통일신라 제도에는 9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통일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통일했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했죠. 그래서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통일했다는 의미로 고구려에 3개 주고 백제에 3개 주고 신라를 3개 줍니다. 그래서 합치면 333 9가 되죠. 그래서 9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제도는 전부 통일신라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주오소경, 구서당 10점. 구주오소경, 주는 지금의 도, 전라도, 경상도와 같은 개념이에요.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었거든요. 그리고 5개의 소경을 둡니다. 이게 통일신라 제도예요. 옛날 고구려 땅에 3주, 옛날 백제 땅에 3주, 옛날 신라 땅에 3주. 그래서 합쳐서 9개의 주로 나눈 거죠. 삼국을 통일했다는 증거죠. 이해했습니까? 5번 갑니다. 이 왕에 대한 설명. 만월때, 이거 고려시대, 개성의 고려 궁궐인데요. 고려를 건국한 왕은 누굽니까? 궁예죠. 궁예. 아니요, 죄송합니다. 왕건이죠. 왕건. 왕건은 열심히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 본인이 죽기 전에 정치는 이렇게 해라 라고 글을 남기게 되고요. 그 글의 제목이 훈요 10조입니다. 그래서 1번이에요. 원수부를 설치한 건 고종입니다. 대한제국 시기. 균역법,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균역법은 조선의 영조, 군대 가는 것을 부담을 줄여준 제도입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조선 성종.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조선 고종. 고종 시기는 따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갑니다. 6번. 단판의 영향.
서희 단판이래. 소손령이랑 고려시대에 맞짱 뜬 거. 그러면 서희가 소손령과 소손령이죠? 맞짱 땄죠. 단판했죠. 결과 강동육주를 차지하죠. 얘는 세트로 꼭 정리해주세요. 4번 대가야가 병합됐다. 신라 버풍왕 죄송합니다. 신라 진흥왕 연행사가 파견되었다. 조선 연행사는 청나라로 갑니다.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조선 숙종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하였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해전쟁 이후죠. 옆에 있는 8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활동. 문수산성 프랑스 한성근 병인양요네? 병인양요 왜 일어났죠? 프랑스군 병인 박해 때문이죠. 1번 문제는 쉬운데 선택지 내용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네요. 금난정권 폐지. 얘는 조선 정조입니다. 묘청의 난을 일으킨 원인. 묘청의 난 고려시대입니다. 사군육진 조선시대고요. 세종대왕입니다. 북한산 순수비 얘는 신라 진흥왕입니다. 9번 갑니다. 가국가의 문화. 가국가 송광사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이거 스님 이름이거든요. 스님 나오면 고려예요. 진울 스님은 고려입니다. 그러면 고려의 문화죠. 보조국사 진울이 세속화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 결사운동을 한 사찰이다. 이 사찰은 이거는 고려시대고요. 고려시대 선택지 찾아보겠습니다. 석굴암이 조성되었다. 신라 통일신라입니다. 훈민정음 조선 누구죠? 세종. 삼국유사가 편찬되었다. 정답입니다.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스님 일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쓰셨죠. 한성 순보가 발간되었다. 조선 고종식이죠. 개화기. 영고 은근히 나오는데 여러 나라 중에 부여라고 하는 나라였죠. 7번 갑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 전통문화 체험. 수원화성을 건설. 수원화성 나오면 이 사람 조선 정조입니다. 규장각 만들었다. 화선 규장각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수원화성 규장각 그러면 장룡령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 나올 수도 있는데 조선 정조하면 키워드가 많습니다. 수원화성 규장각 장룡령 그다음 무슨 정치? 당평 정치. 이렇게 2번이고요.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만을 병합한 건 백제. 독서 상품과를 실시하였다. 독서 상품과는 신라 통일신라. 사신관제도는 고려 왕건입니다. 아까 왕건 문제 나왔죠. 사신관이라고 하는 제도는 왕건의 제도입니다. 대한국 국제 조선 고종이죠. 10번 갑니다. 작성된 시기. 군사정찰을 위해 조선에 파견된 우리 장교들은 모두 복귀했다. 조선의 국왕은 왕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다. 무슨 사건이죠? 아관파천이죠. 아관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왜 튀었어요? 자기 마누라가 죽었거든. 죽고 나서죠. 5번이죠.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서 아간파천이 일어나죠. 이거 우리 시험 범위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새끼야 간섭을 얼마 독립할 거야 막 관련해서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요. 넘어갑니다. 11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수신사가 파견됐고 나 99인 그러면 99인 하면 무조건 이모곤란이죠. 이모곤란 이전 그리고 개화 정책이 막 추진되던 시기. 정답은 바로 개화 정책의 추진 별기군입니다. 집현전이 설치된 건 조선 세종이죠. 노비안건법은 고려 광종입니다. 교육 입국 조서 얘는 가보 2차 개혁이거든요. 조선 고종 때
그러니까 임원곤란 이후인 거죠. 황룡사 고총 못함은 신라. 무슨 신라? 동일 신라. 14번 갑니다. 14번.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 전봉준이 농민군 수천 명을 거느리고 정주성을 공격하자 전라감사가 도망쳤다. 이거 그러면 전봉준 나오면 동학농민운동 아니요? 그쵸. 끝났죠. 전주화야. 끝났죠. 훈과살인 조선이죠. 문벌 고려라고 써있네요. 국민대표회의 이거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죠. 신라말 호작, 신라말 호조. 그럼 신라말이네 호조. 다음 겁니다. 15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가전쟁. 유성룡, 서해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이죠. 이 징비록 자체도 알아야 됩니다.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징비록, 임진왜란. 사실 임진왜란 하면 대표적인 이 사람 안 나면 간첩이죠. 이순신. 또 권율 장군도 있죠. 권율. 장보고 청해진은 통일신라죠. 윤관 동북구성 고려. 인조 남한산성 조선. 영국 거문도 조선. 고종 때죠. 얘는 인조라고 써있으니까 이미 인조 안 썼습니다. 12번 갑니다. 가사건. 김옥균 우정총국 3일 만에 갑, 신, 정, 변이죠. 급진계합파가 주도한 갑신정변. 단발령 실시의 반발 그거는 을미의병이죠.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공민왕이요.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한다. 비변사의 기능을 폐지한 건 흥선대원군이었죠. 흥선. 김부식 관군이고 이 문장은 고려시대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이거 고려도 써놓읍시다. 네. 다음 갑니다. 13번. 가민족운동 뭐요? 김광재가 발표한 대동보. 대구에서 서상돈이 국채를 갚자. 끝났네요.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신보가 도와주죠. 3번. 방공령 철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아니고요보다는 그냥 조선 후기로 할게요. 시기는 맞습니다만 설명이 아니에요. 28 독립선언서 이후로 일어난 건 3.1운동이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 삼정 이정청 정말 안 나오는 내용이어서 그렇지만 그냥 조선 후기라고 두겠습니다.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죠. 16번 갑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 가단체는 태극서관, 자기회사, 태극서관, 신민회죠. 신민회 하면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이죠. 신민회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독립문 독립협회죠. 연통제 교통국 이거 우리 이번 시험 범위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씨 모신 정권의 권력 기반 얘는 고려시대입니다. 그리고 얘는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예요.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했다. 이거는 바로 보안회였죠.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한제국이죠. 넘어갑니다. 17번. 의병부대에 대한 설명. 의병장 연기 후 누군지 몰라요. 설명 볼게요. 진위대 장교였대. 군대 해산 후 정미의병 의병장이었대. 정미의병이네. 그럼 이들은 정미의병 하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서울 진공작전이죠. 우상국을 복속한 건 신라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오죠.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천리장성은 2번 있거든요. 고구려 천리장성도 있고요. 고려 천리장성도 있어요. 위치는 다릅니다. 이름만 똑같아요. 하지만 그냥 천리장성 하면 고구려 또는 고려라고 생각하세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얘는 고려 공민왕입니다. 명과 연합하여 평양을 탈환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기예요.
옆에 갑니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헌병경찰제 1910년대네요. 1910년대의 모습 이거죠. 선생님이 1910년대에 교사를 했다면 제목이 꼭 칼을 찾겠죠. 화백회의 하면 신라, 주장함 발해, 홍범 14조, 조선, 고종, 만적, 고려. 만적 고려 사람이에요. 넘어갑니다. 이조약의 결과. 이조약 뭔데? 이상설 이종이 갔던 이조약. 외교권을 빼앗은 이조약. 을사 늑 약이죠. 을사 늑약이면 외교권 빼앗았죠. 통감부 설치되죠. 1번입니다. 배웠습니다. 이장의 매난이 일어났다. 고려. 육조 직계제 조선. 정동에서 이문수 폐지 고려. 공민 왕. 부산 이외의 항구의 개항. 이거는 개항. 무슨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다음 겁니다. 20번 만세운동. 독립선언서를 참석하여 만세운동에 참석하였다. 정제의 장례식이었다. 방방공공 일어났다. 1919년이다. 3.1운동이네요. 3.1운동의 영향.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건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도 나오죠. 국자감이 설치됐다. 국자감 고려입니다. 헌의육조 조선의 대한제국이에요.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얘는 임오군란 이후에 체결한 조약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이거 미국 때문에 왔고요. 이거 흥선대원군식이죠. 해설 강의 선생님이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일부러 좀 빨리 했어요. 왜냐면 내용 길면 영상 보기 싫을까봐. 내용이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배웠던 것도 있고 기존에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시기인지 무슨 내용인지만 암기해놔도 다음번에 시험 볼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